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증평군의 3대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세계 3대 커피 전문점이라는 인삼으로 유명한 증평군 인삼로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맛있는 커피를 기다리는 손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계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카페 안을 점령한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사장님의 유쾌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입니다. 세계 3대 커피는 예멘 모카 마타리, 고호가 좋아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씨를 뿌렸던 그 커피의 어머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또 하나는 하와이 코나인데 이 커피 전문점은 이곳에 와서 단순히 커피만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 전문점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단순히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 매니아 분들을 위한 커피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커피 철학도 강하시고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셔서 근데 무엇보다 커피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배워보고 싶어서 오늘은 증평에서 커피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은 손님과 함께 제대로 된 커피를 만들어 그 맛을 보기 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커피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배울 커피는 핸드드립이라는 커피입니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게 꽃갈 모자인가? 어울리신다. 모자인가? 이거 액세서리인가? 이건 뭐예요? 힐링하고 캠핑 같은 거 가실 때 이제 드립백이라고 있어요. 그냥 뚜껑을 열어서 물만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내려서 드시는 거거든요. 이제 도구를 다 갖고 가지 않으시고 저거 하나만 딱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그냥 아무데나서 내려서 드시면 돼요. 따뜻하게 해서. 근데 이게 저기 입구에 보니까 사라토가라고 적혀져 있던데 여기 이름인가요?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사라토가가 건강한 커피를 찾으셔서 치유의 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건강한 커피를 드셔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라토가. 원래 북미에 있는 사라토가 맹치예요. 인디안들이 이제 떠나면서 산 꼭대기에 치유의 샘이라는 아직도 샘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즐겼다는 의뢰가 있어서 그런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종 황제가 좋아했던 게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드립백이 준비되면 커피를 만들 원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원두의 양을 정확하게 계량하는 것이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량 지금 말씀하신 12g 이렇게 해서 딱 정확한 그 중량을 달아서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이유가 있나요? 중간 베이스 레귤러가 20g에 200ml예요. 근데 12g에 100ml를 추출하는 게 저희들이 요거를 갖다가 맞추니까 그 사이즈가 딱 맞고 근데 거기에 이제 물량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딱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피 원두의 양을 계량하고 담는 컵이나 스푼 등이 동으로 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이채롭습니다. 사장님, 보통 우리가 커피 먹으면 이 도자기 잔이나 종이 잔에다 먹는데 왜 이건 구리인지 동인지 이 잔에는 맛이 틀린가요? 왜 원두를 여기다 담으셨냐면 원두에 갖고 있는 향을 갖다가 다른 데에다가 넣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내게 되면 그 플라스틱에서 발암 물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고유의 향을 느끼기 위해서 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없어요. 네. 10.8. 커피 1인분의 양인 원두 12g이 준비되면 커피 그라인더를 이용 커피를 분쇄해야 하는데 이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커피 원두를 갈기 전에 이 리셋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 리셋을 하는 이유. 이 안에 남아있는 전에 이제 그 갈았던 원두 가루가 남아있잖아요. 그걸 이제 새로운 원두를 이제 한 두세 알 정도 넣어가지고 갈아서 이걸 이제 버리는 거야, 같이.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셋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있고 네네. 이 커피가 조금이라도 이게 커피는 다 색깔 이 성격이 틀리잖아. 그렇죠. 나라 원두별로 틀리고 나라별로 틀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섞이면 섞이지 않게. 믹스 이제 우리 그저 맥띵 커피 나올 수 있잖아. 맥띵 커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전 원두를 버려야 이 원두의 고유의 맛을 느끼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라인딩 전에 하는 리셋 작업. 참고로 하시면 위생적이고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릴 적 엄마 두부 만드실 때 옆에서 이거 맷돌 돌려주던 그 생각나요. 추억도 돋고 재밌네요. 그리고 이 숨겨서 나오는 그 커피 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요. 여기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소가 있잖아. 소 한 마리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아. 팔이 무기보다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다 알았다. 그리고 사장님은 여러 가지의 원두가 혼합된 커피 원두보다는 오직 한 종류의 커피 원두만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짜 저 가격이 단종 브랜딩, 혼합 브랜딩이 있어요. 1kg를 갖다가 나라별로 섞여가지고 그냥 가서 노스팅 돼 있는 거, 세팅 돼 있는 거 기계에다 알아서 이렇게 추출을 해요. 저는 그게 비축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별로 다 단종으로 노스팅을 해서 그거를 1kg에 맞춰가지고 그람수를 맞춰서 하는 게 나아요. 나라별로 볶아서. 그래서 그게 더 맛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돌아가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맛을 볼 커피의 원두는 에티오피아산 커피 원두. 제가 가른 이 원두의 이름이 에티오피아 빌리지 진마 게이샤라는 거예요. 근데 향이 이 좀 뚜껑을 열기 전부터 향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정말 향이 와 진짜 웬만한 뭐 향수보다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그냥 이거 그냥 가루를 그냥 막 지금 먹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네, 향 너무 고소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특이한 그 커피 그 웬만한 원두 잘못된 거 탄맛 같은 그 향이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으네요. 유일하게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즐기는 커피. 이 커피의 생산지는 커피 벨트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위아래에 위치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이들 나라가 주로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커피 하나하나를 좀 소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요. 그 아이들의 목숨값이고요. 하루 한 끼에 그 가격을 이제 그러니까 그 가격이 거의 지금 한 8,100원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6명, 7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끼를 그 해발 2,000m 넘어가는 데 가서 하면서 가서 채취하면서 좀 안 좋게 이제 조금 이렇게 사망하는 아이들도 있고. 보통 이 커피 열매를 $1의 눈물이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 커피를 채취하고 이동하는 과정에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이 커피 원두 채취 과정에 어린이들의 그 노동력 착취는 참 기분은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고원의 한 목동에 의해 발견돼 이용되기 시작한 커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이념, 종교 등을 떠나 인류 모두가 즐기는 대표적인 음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미리 이제 몇 그램이었죠? 12g? 네, 12g의 원두를 갈아서 네, 지금 이제 추출을 할 텐데요. 100ml의 물을 네, 천천히 부으면서 이제 추출을 하면은 딱 중간 레귤러 딱 그 타입의 커피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의 온도는요, 93도. 커피 온도의 상태에 따라서 95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커피는 93도에 온도를 맞춰서 여기다가 100g을 추출토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물의 온도는 약 93도에서 95도 정도의 물의 온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편하고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커피를 내리는 자세 또한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물 불 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저기 벌리신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여기 손에 되게 있잖아. 안 좋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열중샷 열중샷. 예, 해서 개만 이제 부으시면 돼요. 100ml 정도. 가생이는 닿지 않는다 생각하고 가운데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시키시는데 해야지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가생이는 닿지 마세요. 쓴만 나. 얘가 이렇게 붕 뜨는 게 커피. 왼손은 허리춤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조심조심 천천히 커피를 내려봅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린 커피빵을 보면 그 커피의 신선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커피빵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올리는 거잖아요. 신선도예요. 네. 신선도를 나는 이만큼 내가 좋은 커피로 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당신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 그거예요. 커피 로스팅도 중요하고요. 네. 저희 손님분들이 햇살 커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도정이 금방 된 걸 갖다가 이제 저희는 생두를 받아서 그 생두를 갖다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넘는 건 저기 올드클럽, 그다음에 3년이 넘는 건 패스트클럽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약속이에요. 저희 제자들하고도 약속이에요. 건강한 커피를 먹기 위해서.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가생이는- 커피를 내리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커피를 내린 결과물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쁜 아가씨 같은 경우는 침착하게 커피를 제가 베이스에 맞추게 이제 추출을 하라 그러니까 정말 침착하게 커피를 갖다가 내 몸 같이 생각하고서 예쁘게 내리셨어요. 근데 여기 훌륭한 사장님께서는 커피를 획 돌렸다가 천천히 돌렸다가 획 돌렸다가 성격이 그냥 다혈질이세요. 약간 이제 바보 아니면 천재로 이제 바뀌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저분은 되게 침착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이분은 그러니까 뭐 요리를 잘하시는 쪽으로 속하는지 이런 맛을 갖다가 테스팅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커피를 잘 추출하고 개성 있게 내린다는 얘기죠. 네, 제가 보기엔 두 분도 어느 정도 맞으신 것 같고, 특히 저는 진짜 좀 정확하게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커피 내리는데, 그리고 성격이 다 보인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1시간여에 걸친 커피 전문 강사님이신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맛볼 시간입니다. 커피잔에 담긴 짙은 흑색의 커피 한 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때만큼은 긴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직접 제가 마시기 위해서 정석으로 배워서 이렇게 한 건 지금 처음인데, 처음 먹어보는 커피의 맛이에요. 부드러운데 향만 맡았을 때는 좀 굉장히 순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약간 좀 뜨거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마셨는데도 굉장히 아주 강한 커피의 맛이. 아주 강한 커피의 맛이 일단 써야 되잖아요. 그죠? 쓴맛이 나는데 맛있는 쓴맛과 깊이 있는 쓴맛이 같이 나고 있고요. 의외로 향이 굉장히 순한데 커피는 조금 그 커피의 강한 맛이 나요. 굉장히 색다른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좀 특별한 맛이 나는 것 같고, 향에서는 산미가 안 느껴지는데, 맛에서 살짝 산미가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맛있고 좋으네요. 그래서 향보다 이 맛이 더 부드러워요. 근데 사장님,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커피를 하신 게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이 커피를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은 진짜 그때 이제 제가 좀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은 게 아니지 참. 회사에도 잘려가지고 돌아다녔다가 진짜. 예, 워낙 제가 커피는 진짜 싫어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차를 좀 좋아했어서 차 문의해가지고 저희 이제 식구들이 이제 차를 이제 좋아하는 이제 성향이 있어서 차를 먹기 시작하고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런 썩은 것들 악마의 커피를 먹고 있네 이런 것들 이러면서 그랬는데 싫어하셨구나. 예, 그 저는 우연치 않게 좋은 비가 오는데 누가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 향에 매혹이 돼서 저는 또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돼서 이제 연이 돼서 이제 커피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근데 그 저는 아주 깊은 철학, 물론 지금은 그 커피의 철학을 갖고 계시지만 비하인드가 참 의외의 답이 나오셨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생계형 커피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하시니까 어떠세요? 행복해요. 정말로. 네, 뭐 장사 안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셔서 그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 사장님이 오시던지 여자 사장님은 공주, 왕비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커피를 이제 추출해드리며 되게 커피 괜찮다라는 그 한마디가 네,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네. 지금 뭐 K커피가 뭐 어느 정도 열풍이 아니라 완전 거의 광풍, 커피가 광풍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데, 사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커피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커피를 하고 싶은 사람들, 뭐 생계든 취미든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나 부탁의 말, 뭐 당부의 말, 그런 것이 있다면 커피를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커피는 철학이고요. 커피는 과학이거든요, 사실은. 계속 연구하고 베이스를 뻗을수록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남용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업회에 있는 것도 이따가 이제 대판 싸워가지고 그렇게 되고 나오고 막 이랬지만 너무 그 자격증 남용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실태가. 그래서 제대로 된 커피를 배우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이제 수강생들이 오면 죽을 때까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요. 네. 그리고 커피가 쉽게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장인 정신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지 커피를 내리며 내가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커피거든요. 네. 너무 동료심을 갖게 되면 그것만큼 안 좋은 건 없어요. 맛의 철학, 맛의 과학, 향의 철학, 향의 과학. 이 딱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생소한 커피 최초 네. 드립인가요? 네, 드립이라고 그러네. 드립의 기술을 한번 배워본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자주 여기 커피 드시러 오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직접 이렇게 내려서 맛을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커피를 내리고 똑같이 했는데도 전혀 다른 맛과 향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굉장히 놀라시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성격과 네. 그 내리는 그 분에 따라서 맛과 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것이 바로 과학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과학이 그렇다면 철학은 무엇인가? 아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나이가 정말 유쾌하고 솔직하신 커피 사장님. 나이스. 네. 커피 맛 역시 유쾌, 솔직합니다. 까먹어서 사장님.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커피 교육을 받고 하면서 사장님께 제가 느낀 거는요, 이 커피라는 게 우리가 원래 커피가 좀 몸에 안 좋다는 이런 좀 선입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 보면. 근데 사장님을 오늘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커피는 마음의 치유다.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아주 좋은 우리의 먹거리, 마실거리라는 거. 그걸 오늘 또 제가 또 하나를 또 알고 배우고 가네요. 맞아. 그 커피 한 잔이지만 그 한 잔에 담긴 한 알 한 알의 원두에도 어린 노동자를 생각할 만큼 사장님의 깊은 속뜻을 오늘 이 커피 코너에서 한번 새겨보면서 사장님께 진정한 위너로서의, 네. 오너로서의, 리더로서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마법 같은 기술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쵸. 많이 정서가 넘쳐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드셔갖고 커피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치유가 잘 돼서 넘쳐서 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가겠습니다. 사장님 대만나세요. 사장님 대만나세요.